저는 오늘 이슈 미더의 진행을 맡은 사회접종조합 파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동은 트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고요. 책 소개해야죠. 책. 이거 PPL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도 이 책 때문에 오게 됐는데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파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다 임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티 팩트체크 센터장으로 오게 됐고요. 이런 그 음모론 그리고 허위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팩트체크 혹은 이런 음모론에 이런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었는지 그 시작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시작점 혹시 기자님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모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2.3 비상 경험을 겪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팩트 체크에 대한 관심은 제가 이제 어찌됐든 기자 생활을 지금 30년이 됐는데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다운표 저널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염증 같은 걸 느꼈고 굉장히 이런 식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외국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국내에 좀 소개도 하고 같이 좀 해보기 위해 가지고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임동준 님도 만났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건가요? 이제 파티가 같이 만들었던 그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플랫폼 운영 담당 활동가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정재실 기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교육으로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그 플랫폼 운영할 때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팩트체크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꼭 기억에 남는 사례라던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뭔가 관심을 가지던 주제라던가 그런 것들 혹시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몇몇 나라 그 팩트 체커들이 그 같이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코로나 그 대응하는 팩트 체크 그 연대 같은 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된 허위 정보들을 전 세계 각국의 나라의 팩트 체커들이 같이 검증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모으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활동들을 하면서 수만 건의 어떤 그 검증을 이뤘고 또 수백 가지의 어떤 언어들로서 각 나라에 맞게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렇게 팩트 체크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그 생각보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건강 분야의 팩트체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 파티에도 이제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낮잠을 자면 그 사람의 그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류의 이제 기사들이 그 기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래서 이제 논문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과 또 반대되는 논문들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또 낮잠을 오히려 자면 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류의 이제 주장들, 논문들도 연구들도 존재해서 이제 그런 검증들을 했을 때에 생각보다 그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보시고 이런 그 콘텐츠들을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내 소중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음모론에 빠져서 혹은 이렇게 이야기가 뭔가 잘 안 통하거나 혹은 대화를 뭔가 단절하거나 하거나 이런 경우를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좀 경험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그 복지부 장관이 지금 거의 백신 음모론자 이런 로봇 그런 상황인데 홍역이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이 홍역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백신 맞아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는 이렇게 그 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건강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음모론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막 이게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얼마만큼 이렇게 다수의 어떤 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담당자니까 더 이제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이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렇게 그냥 음모론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아닌 전문가로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팩트 체크가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약간 그 팩트 체크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걸 만능 열쇠
뭔가 만병통치약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굉장히 그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팩트 체크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그 정리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게 뭐 팩트 체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이야기 그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 그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배경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건 무조건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빠띠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팩트 체크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그 실제로 이 허위 정보나 음모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가 뭔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습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팩트체크가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파티가 생각하는 허위 정보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해보고 한 번 더 정보를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그 만들어지는 거 문화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팩트 체크가 검증된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그 확인해보는 문화, 습관 이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의 근데 팩트체크 생태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그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현재의 언론 생태계에서의 팩트체크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어떤가요? 일단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팩트체크 넷이 활동을 하다가 중단하게 된 것도 있고 서울대에서 진행하던 SNU 팩트체크 센터라고 거기에 여러 30개 넘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팀이 같이 협업도 하고 이랬던 과정인데 거기도 예산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언론 이 생태계가 팩트 체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 있구나. 뭐 한 측면은 뭐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팩트 체크를 해도 그거는 저쪽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주제 그런 영역을 좀 골라서 언론이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같이 팩트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축적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좀 근데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구축하는 거 그런 신뢰 기둥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의 또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요. 팩트체크 센터를 또 예. 오픈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런 신뢰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팩트체크 센터는 어떤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지 뭔가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좀 비하인드 뭔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비하인드가 막 이렇게 거창하게 있진 않은데 사실 뭐 빠띠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이제 팩트체크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팩트체크 활동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 요 활동들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점점 더 중요하게 될 활동인데 이게 그대로 없어지는 것들이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파티에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팩트체크 센터를 올해 이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소셜 미디어나 이런 기술들의 발전을 통해서 허위 정보가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더 넓게 확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국 그 시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그런 습관과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쭉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존에도 이제 진행을 해 왔었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검증을 해보는 팩트체크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시민들이 같이 정보를 찾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정리하는 팩트체크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하는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는 게 이제 센터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증 콘텐츠를 만들어서 팩트체크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시민분들이 소비를 해서 이제 검증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팩트 체크라고 하거나 혹은 뭔가 이런 음모론을 뭔가 직접 검증하거나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주로 기자분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뭐 팩트 체크 이렇게 해서 기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임동준 팩트 체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조금 뭐 시민과 뭔가 전문가와 뭔가 언론이 다 같이 했다라고 좀 이야기 들었었는데, 혹시 처음에 이런 모델을 들었었을 때는 조금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좀 신기한 모델이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언론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 시민 단체나 작은 소규모 이렇게 그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도 물론 대형 언론사에 팩트 체크 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주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그래서 그거는 나라에 맞게 아니면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언론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있고, 왜냐하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시각에서 팩트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또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자님도 책을 쓰고 우리의 저널리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허위 정보, 그리고 뭔가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티에서는 또 팩트체크 센터를 좀 설립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또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생태계들이 조금이라도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티 팩트체크 센터 임동준 센터장님이 조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그 이슈 미더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대철 기자님이 써주신 이 책이 있었고요. PPL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앞에서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올해 팩트체크 센터를 출범하게 된 거는 이런 그 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고,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올해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팩트체크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비당파성,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그 일종의 압박을 줄 수 있는 단위들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독립성과 비당파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만드는 파티 팩트체크 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이런 활동들에 공감하고 같이 그 만들어 나갈 때에 결국 비당파성이나 독립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후원으로 함께 팩트체크 센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활동으로 같이 해주셔도 좋고, 또 협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도 좋고, 후원을 통해서 이 파티 팩트체크 센터를 함께 만들어주시는 평범한 시민의 연대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